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여러분은 성격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걱정을 좀 그만하고 싶고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생각에 매여서 쉽게 침울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고 싶어요. 더 낙천적이고 자기긍정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을 보면 기쁨은 물론이고 슬픔도 분노도 까칠함이나 버럭하는 성격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한 인간의 마음 안에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기쁨하고 자기긍정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지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아마 실수를 무한반복할걸요? 잘못한 다음에도 이를테면 친구한테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말실수를 했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겠는데 굉장히 기분 상하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라고 했는데 친구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 라고 사과하면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너 어차피 이런 거 그냥 별것도 아닌데 나 원래 그러려고 한 거 아니거든. 그냥 웃고 넘어가라 야. 이러면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큰 뚜껑이 하나 열리면서 왕뚜껑이 하나 확 열리면서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야, 괜찮아. 야,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이 알아서 혼자 균형을 잡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과정,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화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문명화된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휘발되는 속도가 빠르고 슬픔이나 근심은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2015년 피트 닥터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These are Riley's memories. I wanted to maybe hold one. What happened? Sadness? She did something to the memory. Joy, no, wait. The core memories. 픽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면 자녀는 별 생각 없고 부모가 펑펑 우는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린 날의 이야기들 중에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성장한 다음에 내가 그 당시에 부모님 또래가 됐을 때 알게 되는 거,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성장한 다음에 알게 된 어린 시절의 자기의 마음속 풍경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픽사 애니메이션은 그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갑자기 막 어렸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막 생기고 토이스토리의 경우에 왜 영화 보면서 펑펑 운 다음에 집에 와서 옛날 장난감들을 막 소환해서 늘어놓고 사과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오랜만에 불렀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빠졌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단 말이죠. 하지만 옛날 인형 벌써 엄마가 버린 지 20년 됐어요. 없어. 더 슬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땐 그냥 좋아하는 인형 갖고 놀다가 질리면 버리고 팽개쳐놓고 인형 갖고 놀다가 고장나면 막 화낸 다음에 다시는
갖고 놀지 않고 이제 그랬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게 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은 우리 감정은 왜 이렇게 부정적 감정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왜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만 가득하다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 감정의 파고에 휘말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는 최근 부모와 함께 이사를 했어요. 원래 살던 곳은 미네소타라는 곳이고 이렇게 야외에 있는 그러니까 연못 이런 데 가서 연못은 너무 작은가? 무슨 호수 같은 데가 한겨울에 꽝꽝 얼면 그 실외에서 하키도 하고 이랬던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11살인데요. 라일리는 지금 미네소타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이별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게다가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강남구에 있다가 강서구로 이사가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그냥 옆 동네로만 이사 가도 옛날처럼 자주 친구들과 만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제 이 경우에는 차로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의 막 하루에 가깝게 차를 몰고 이동해야 되는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정말 생이별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새 집은 굉장히 낯선데 새 집이 또 뭔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문제가 생겨서 오질 않아요. 이것도 또 미국의 땅과 관련돼 있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이사하는 트럭이 잘못 갔다. 그래도 다음날 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엉뚱한 데 가 있고 며칠이 걸려야 이 짐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가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라일리에게 우리가 아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기분 좀 편하게 갖게 해드리자. 우리라도 밝게 집에서 좀 화목한 분위기로 아빠를 맞아들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So, Riley, how was the first day of school? Fine, I guess.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5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이에요. 기쁨, 슬픔, 소심, 까칠, 버럭 이렇게 5가지 감정이 라일리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쁨은 조이, 슬픔은 새드니스. 여기까지는 사실은 영어랑 이제 한국어 단어랑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버럭은 앵거입니다. 분노, 화 이런 뜻이죠. 까칠은 디스커스트예요. 그러니까 디스커스트라고 하면 역겨움이라든가 불쾌함 같은 걸로 보통 해석되거든요. 까칠하다고 할 때랑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죠. 소심은 fear입니다. 공포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감정이 라일리 머릿속에 있고 이들이 각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라일리의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I'm joy. This is sadness. That's anger. What? This is disgust. And that's fear. We're Riley's emotions. 그런데 최근에 슬픔이가 자꾸 사고를 쳐요. 원래 이 라일리 머릿속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거는 기쁨입니다. 근데 슬픔이가 자꾸 사고를 치더니 라일리의 핵심 기억을 보호하려던 기쁨이와 슬픔이가 기억 섬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5가지 감정이 같이 조화롭게 있다가 갑자기 기쁨이랑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나요?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3 감정이 라일리의 마음을 조종하게 됩니다. 버럭, 까칠, 소심. 지금 기분 좋아질 일 별로 없어 보이죠? 이 3가지 감정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은유인 게 무엇이냐면 라일리가 11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독립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기쁨이 잠시 집을 나간. 그래서 버럭하고 까칠하고 소심하고 이 3가지 감정이
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절이 바로 사춘기가 아닐까라고 영화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의 설명에 따르면 이 주요한 5가지 감정은 자기 그 감정마다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을 닮은 구슬이 있는데 그 관련한 감정, 기쁜 일이 있었으면 기쁜 색깔인 노란색의 구슬 하나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구슬들은 그날 밤에 라일리가 잘 때 장기 기억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숙면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영화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걸 받고 관리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우리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중추적인 정신세계 혹은 인간을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초반에 기쁨이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슬픔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왜 슬픔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인데 인사이드 아웃은 바로 이 슬픔이 하는 긍정적인 작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기쁨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후반부로 갈수록 슬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영어에서는 파란 색깔, 블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이는 파란색이에요. 항상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이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까칠함으로 번역된 디스커스트라고 하는 역겨움 같은 경우는 상한 음식을 감지하고 먹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에 관련된 역할이죠. 건강과 관련된 역할이란 말이에요. 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길에 두려운 감정이 든다. 저 앞에 가로등이 고장났나? 저 앞에 누가 모자를 쓰고 우두커니 서 있네? 다른 길로 갈까? 등산을 갔는데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지금 산에서 내려갈까?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소심이에요. fear. fear 역시도 안전과 직결되는 감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크게 가르침을 주죠. 어렸을 때 뜨거운 냄비 같은 걸 잘못 만져서 크게 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학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버럭 같은 경우, 앵거, 분노, 화 이런 감정은 자기의 감정이 남에게 들리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내에서도 버럭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의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고 어른들 중에서도 아버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너의 감정보다 더 중요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버럭이라는 기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슬픔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집에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슬퍼져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음식 냄새 맡았더니 갑자기 슬퍼져 이렇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고 무섭다. 음식 냄새 맡았더니 갑자기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구토감이 든다. 이런 거랑 다르게 슬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대체 뭐 했을 것인가? 인사이드 아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슬픔을 느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알려주는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구조 신호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다가가서 무슨 일 있어? 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슬픔은 그렇게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또 다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슬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공감이 갖고 있는 치유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이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슬플 때도 함께 한단 말이죠.
라일리의 나이가 11살이거든요. 영화 초반의 5가지 감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집에 친구도 많고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다 나름의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되어 있고, 영화 속에서는 그 성장통이라는 게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떨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면서 벌어진단 말이죠.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누구나 뭉클한 대목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일리가 아기였던 때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었거든요. 빙봉이라는 이름인데 이 빙봉이 등장한 대목이 전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고 굉장히 많이 막 눈물도 흘린 대목인데요. 빙봉은 상상 속의 존재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라일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한데 묶은 존재입니다. 몸의 질감은 솜사탕이고요. 형체는 고양이, 코끼리, 돌고래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런 빙봉입니다. 자, 친구가 없던 한 3살쯤의 라일리는 이 상상 속의 친구랑 같이 놀았어요. 근데 진짜 친구들이 생기면서부터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친구가 필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빙봉은 한때 굉장히 라일리 사랑을 독점하다가 이제는 저 장기 기억 저 구석에 라일리가 더 이상 찾아보지도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토이스토리의 그 장난감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상 속의 친구랑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장난감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하고 멀어집니다. 네,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만들고 또 자기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어떤 감정들을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구나. 어떤 것들은 버리고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들은 아주 아득한 기억 속에 묻어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울컥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 마지막으로 TMI 하나 얘기를 하고 별거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영화 초반에 라일리가 엄마랑 그 기분 전환을 하려고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근데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이게 뭐야? 피자면 브로콜리? 이런 얘기가 나와요. It's broccoli. Congratulations, San Francisco. You've ruined pizza.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라일리 머릿속에 있는 버럭이가 대단하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자까지 망쳐놨다면서 하와이안 피자로도 모자라서 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자가 한 종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다 이런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 있는 치즈보드 피자가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피자 딱 한 종류만 팔고 있고 줄을 굉장히 길게 서서 먹는 그 동네 맛집이에요. 혹시 갈 일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목까지 드셔주십시오. 그리고 영화 막바지에 제가 정말 깔깔 웃은 부분은 어머니의 머릿속, 라일리만 머릿속에 감정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자기 머릿속에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머릿속, 아버지의 머릿속, 또 라일리 또래 사내 아이의 머릿속, 모든 사람, 개의 머릿속 다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머릿속에는 감정들의 생김새도 주인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내 머릿속 감정들은 어쩌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화로 다시 만나요.